우리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 성적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정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정, 표준이 되는 설정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시냐면 지금 선생님들께서 차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네, 차를 구입하셨어요. 근데 차를 열어보면 엄청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뒤로 가는 거, 중립, 앞으로 가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시동, 켜는 거, 끄는 거, 그리고 브레이크, 엑셀 이렇게만 알면은 돼요. 그죠? 요거만 하면 실제로는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엄청 많더라도 지금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얘를 먼저 내가 사용해 보고 하나씩 하나씩 기능을 익히면 되는 거예요. 운영하는 데는 얘만 알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는 뭐 듣기도 있고 문장도 있고 영작도 있고 독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단어 부분이 이쪽 부분이거든요. 이쪽 부분인데 단어 부분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 얘도 설정하는 것, 얘도 설정하는 것, 얘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 하시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까지 다 하시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직 기본적인 기능만 이렇게 해도 자동차 감에 있어서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개인진도 요거만 여전히 사용을 2년 3년 하시는 원장님도 요거만 사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요 기능만. 그러니까 요거 사용해도 아이들이 그리고 학원에서 사용하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얘 먼저 잘 숙달을 하시면 한 제가 봤을 땐 2번 정도만 하셔도 금방 아세요, 보통은. 그다음부터 요렇게 얘네들에 대한 기능도 원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하시면 나머지는 설정하는 게 되게 쉬워요. 나머지 유형까지도 뭐 나머지 영작이라든가 이런 듣기 평가 이런 유형도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거든요, 설정하는 건. 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먼저 해 주시고 요게 숙달되시면 차후에 다른 것으로 확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가장 표준이 되는 요 개인진도 설정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길 가지고 아이들한테 설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를 선택을 합니다. 누구를 하지? 네. 학원생 전체를 할 수도 있고요. 특정한 반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한 명한테도 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제 자신한테 저는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무슨 요일을 할까? 월화수목금 보통 원장님께서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이 월화수목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렇게요. 요일 선택이 끝났습니다. 그럼 유형 선택. 저희는 6 가지의 테스트 유형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이 유형 선택은 테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연상, 스펠링, 다의어, 말하기 테스트를 권장을 해 드립니다. 다이어는 뜻입니다. 뜻인데요. 그 단어 갖고 있는 뜻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그걸 다 우리가 주워 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의어 테스트가 따로 있고요. 뭉쳐져 있는 뜻 테스트도 있지만 이거는 거의 저희가 권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아주 하위권 그리고 갓 단어를 시작한 학생한테만 권해 드리고요. 4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기능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또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은 요렇게 설정하는 거 위주니까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형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분할 시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다가 저희는 중간에 나가 버리면 기본적으로 빵점 처리를 합니다. 근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날 40 개를 시험을 봅니다. 그 유형이 만약에 4 개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유형이면 160 개를 시험 보다 보면 중간에 화장실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나갔다 오면 저희가 시험창 위에요. 이 카운트다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이게 0이 되면 다음 단어로 넘어가 버려요. 그럼 빵점 처리하거든요, 이 단어에 대해서는. 그럼 학생들이 특히 초등생이 우울해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분할 시험 기능이라는 걸 체크를 하시면은 얘가 중간에 시험을 보다가 나가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를 안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나가면 빵점 처리를 해 버립니다. 예, 요 기능이고요. 전일 시험 중복 출제는 이겁니다. 내가 시험을 봅니다. 다음 날도 봅니다. 그다음 날도 볼 때 전 시간 것까지 같이 또 진도에서 시험을 보면 전 시간 거도 같이 또 시험을 보면 전 시간 거도 같이 시험을 항상 중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막상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사용을 안 하십니다. 정말 학원에서 최하위권 학생들은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조금씩 다듬으면서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한두 명의 학생만 사용할 뿐 거의 사용을 안 하시다라는 것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제 영상 학습을 하시면은 아이들의 영상, 이전에 소개해 드렸던 학습법 중에 영상과 나머지 어떤 발음을 강제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어떻게 자동이 아닌 강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영상을 꼭 봐야 되고요. 영상을 본 이후에 학습 콘텐츠에서 블럭을 나누는 것과 더불어서 발음까지 해야지만 다음 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 기능은 거의 100%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알아서 음 가르치고 연습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제 영상 학습 이렇게요. 스케줄을 짜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스케줄을 시작을 할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19 일부터 해 보겠습니다. 19 일부터 내가 스케줄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1 회당 한 번 시험 볼 때 그날에 몇 개씩 볼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20 개, 저희가 권해 드리는 건 초등 30 개, 중등 40 개, 고등 50 개인데요. 제가 그냥 연습이니까 10 개를 해 보겠습니다. 이때 커트라인은 몇 점 이상이 돼야지 합격으로 인정할 거냐? 네, 80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간 제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단어가 다음 단어로 시간이 되면 다음 단어로 넘어가는데요. 30초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스펠링을 치고 엔터를 친다던가 클릭을 하면 다음 단어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자판이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좀 널널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 기준 아까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음 다이어가 있었죠? 예. 이 다이어 여러 가지 A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으면 몇 퍼센트를 클릭했을 때 정답으로 인정할 거냐라는 거기에 대한 설정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직 다의어 예에 대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처음에 하실 때는 보통 50%에 둡니다. 요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제 다 됐고요. 마지막에 뭐가 남았냐면 네 요렇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진도가 다 파트별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초등 2, 3, 중등 1, 2, 3, 4 이런 식으로 고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면은 얘는 복습에 대한 기능입니다. 지금은 말씀 안 드릴게요. 예. 복습 그리고 요거 진도입니다. 진도. 그래서 요 진도를 한번 누르시면 돼요.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중등 P1 파트 1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나타나요. 이렇게. 그럼 19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10 개씩. 그러면은 지금 8월 9월이니까 언제 끝나나 보면 네. 10월 27 일에 이 500개 진도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 한번 해 드리면 누구를 할지 됐죠? 무슨 요일을 할지, 유형은 뭐로 할지, 분할을 할지 안 할지, 전일 시험 중복할지 안 할지, 아니면 강세 영상 할지 안 할지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권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1 순환 때는요. 2 순환 때는 필요 없습니다. 시작일은 언제부터 할지, 그리고 1 회당 단어 개수를 몇 개로 할지, 커트라인 몇 개로 할지, 시간 제한, 정답 기준. 보시면은 읽는 눈에 보이시는 그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를 눌러서 나중에 저장 누르시면 세팅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딱 되어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합격이 없네요. 예. 학생이 그날 시험을 안 보면 미시험 빨간색으로 됩니다. 근데 시험을 봤지만 불합격이면 이렇게 갈색으로 됩니다. 그런데 시험 보고 커트라인 이상이 되면은 파랑으로 돼요. 제가 파랑을 한번 색을 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저희가 설정만 해 놓고 지금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파랑으로 바뀝니다. 그럼 나중에 재시험 볼 때도 학생들이 우리가 봤냐 안 봤냐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성적표에서 데이터 성적표에서 보면 되고요. 학생들은 내가 파랑이었다가 빨간색이거나 이렇게 불합격이 되면 이후에 시험 본 이후에 아무 때로 들어가서 시험을 봐서 커트라인 이상이 되면 자동 파랑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회색이거든요. 여기 뒤에 노란색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설정이 된 겁니다. 설정은 다 끝난 겁니다. 설정이 되면 이렇게 학습 누르시면 이렇게 학습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제가 바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습 1단계, 2단계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학습이 끝나고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에 회색 들어가시면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 시험 그만두기 누르겠습니다. 지금은 안 보시죠? 저 위쪽에 있습니다. 네, 화면상에서는 안 보입니다. 요렇게 해서 학생들이 우리가 설정을 해 주면 학생들이 학습하고 테스트하는 그 내용이고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여기에 설정창에서 개인 진도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